부처님과 현대 심리학이 밝힌 자비심의 놀라운 과학. 2500년 전 사위성의 기적. 2500년 전 인도 사위성의 한 마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앙굴리말라라는 이름의 연쇄살인마가 부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앙굴리말라는 999명을 죽이고 그들의 손가락을 목에 걸고 다니던 잔혹한 살인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조차 손가락 목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고 군부처님과 현대 심리학이 밝힌 자비심의 놀라운 과학. 나는 멈춰 있다. 하지만 너는 아직 멈추지 못했구나. 앙굴리말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소리요? 당신은 걷고 있고 나는 서 있는데?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생명을 해치는 것을 멈췄다. 하지만 너는 아직도 살생을 멈추지 못했지. 내 마음은 고요하지만 너의 마음은 끊임없이 달리고 있어. 진정으로 멈춘 사람은 나야. 그 순간 앙굴리말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살인자를 바라보는 부처님의 눈에는 두려움도 증오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자비만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다만 고통받고 있을 뿐이지. 내 안의 고통이 밖으로 흘러나와 다른 사람들을 해친 거야.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어. 자비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야. 너에게도. 앙굴리말라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999명을 죽인 살인마가 자비로운 수행자로 변화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현대 심리학은 이제 이것이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이 발견한 자비의 뇌과학. 스탠퍼드 대학의 제임스 도티 박사는 자비 명상이 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연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비 명상을 실천한 사람들의 뇌에서 극적인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공감과 연민을 담당하는 전측 대상 피질과 전두엽 피질의 활동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공격성과 관련된 편도체의 활동은 감소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뇌의 물리적 구조 자체가 변했다는 점입니다. 단 8주간의 자비 명상 훈련만으로도 뇌의 회백질 밀도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과 관련된 영역이 두꺼워졌습니다. 도티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비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으로 키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듯이 자비도 연습을 통해 강화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미 2500년 전에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자비는 너의 본성이야. 다만 먼지에 가려져 있을 뿐이지. 명상을 통해 그 먼지를 닦아내면 자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 자비는 훈련으로 키울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이야. 에모리 대학의 충격적인 실험. 에모리 대학의 찰스 레이슨 박사팀은 자비 명상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흥미로운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8주간 자비 명상을 실천했고 다른 그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참가자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뇌를 스캔했습니다.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자비 명상을 한 그룹은 타인의 고통을 볼 때 뇌의 공감 회로가 300% 더 활발하게 작동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우려는 동기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행동의 변화였습니다. 실험 후 참가자들에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자비 명상을 한 사람들은 돕는 행동이 50% 증가했습니다. 한 참가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예전에는 뉴스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 불편했어요.
채널을 돌리거나 눈을 돌렸죠. 지금은 다릅니다. 그들의 고통이 제 가슴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뭔가 하고 싶어집니다. 기부를 하든 자원봉사를 하든 작은 것이라도 돕고 싶어요.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비 명상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봐. 처음에는 말뿐일 거야.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그것이 너의 본성이 되지. 자비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본성이 되는 거야. 하버드가 밝힌 자비의 치유력.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진은 자비심이 육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비 명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심박변이도 HRV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심박변이도는 심장 건강의 중요한 지표로 높을수록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장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비심이 강한 사람들은 염증 수치가 낮았습니다. 만성 염증은 심장병, 암, 치매 등 여러 질병의 원인입니다. 자비 명상이 세포 수준에서 염증을 줄인다는 증거가 발견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텔로미어의 변화였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에서 자비 명상을 실천한 사람들의 텔로미어 길이가 유지되거나 늘어났습니다. 텔로미어는 세포 노화의 지표로 이것이 늘어난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한 연구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비 명상을 시작한 후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만성 두통이 사라졌고 소화도 잘 되고 전반적으로 건강해진 느낌입니다. 마음이 편해지니까 몸도 편해지더라고요.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최고의 치유제야. 미움과 분노는 독약을 먹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지. 결국 독을 먹는 건 너 자신이야. 하지만 자비는 달콤한 약이야. 상대에게 주지만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은 너 자신이지. 위스콘신 대학의 달라이 라마 연구. 위스콘신 대학의 리처드 데이비슨 박사는 달라이 라마의 제안으로 티베트 승려들의 뇌를 연구했습니다. 평생 자비 명상을 실천한 승려들의 뇌는 일반인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승려들이 자비 명상을 할 때 뇌의 감마파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감마파는 집중력과 의식의 명료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인이 평생 동안 경험하지 못할 수준의 뇌파가 측정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행복 회로의 활성화였습니다. 좌측 전전두엽 피질, 즉 행복과 긍정적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가 극도로 활성화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지금까지 측정된 가장 행복한 뇌라고 불렀습니다. 한 승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비 명상을 할 때 모든 존재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제 가슴이 따뜻해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오는 행복이 아니라 내면에서 솟아나는 행복입니다. 데이비슨 박사는 일반인들도 훈련을 통해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단 2주간의 자비 명상 훈련만으로도 뇌의 긍정적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밖에서 얻는 게 아니야. 안에서 만드는 거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로울 수 있어. 이것이 진정한 자유야. 스탠퍼드 감옥 실험의 반전. 1971년 스탠퍼드 대학의 필립 짐바르도 교수는 유명한 감옥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평범한 대학생들을 무작위로 간수와 죄수로 나누었더니 불과 며칠 만에 간수들은 잔인해지고 죄수들은 무기력해졌습니다. 이 실험은 인간 본성이 얼마나 쉽게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다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엠마 세팔라 박사는 자비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참전 군인들, 간호사들, 교사들 등 극심한 스트레스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비 명상을 실천한 사람들은 공감 피로 컴패션 퍼티그가 감소했습니다. 오히려 타인을 돕는 것에서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번아웃 증상이 줄어들고 직업 만족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 참전 군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후 악몽과 불안에 시달렸어요. 사람들을 믿을 수 없었고 항상 경계했죠. 자비 명상을 배운 후 달라졌습니다. 나 자신에게, 동료들에게, 심지어 적이었던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보내는 연습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의 짐이 내려가더라고요.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습니다. 부처님은 전쟁에서 돌아온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은 밖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야. 내 마음 속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미움과 두려움이 서로 싸우고 있어. 하지만 자비는 그 전쟁을 끝낼 수 있어. 자비는 가장 강한 무기야. 자비가 만든 기적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연구진은 만성 통증 환자들에게 자비 명상을 가르쳤습니다. 놀랍게도 통증 자체는 줄어들지 않았지만 통증으로 인한 고통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한 환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허리 통증은 여전히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통증 때문에 화나고 우울하지 않습니다. 자비 명상을 하면서 제 몸을 미워하는 대신 사랑하게 되었어요. 아프게 해서 미안해, 고생이 많구나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 통증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느낌이에요. 부처님은 아픈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고통에 마음의 고통을 더하지 마.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내가 스스로 쏘는 거야. 자비로 너 자신을 대하면 두 번째 화살을 피할 수 있어. UCLA의 연구에서는 자비 명상이 관계를 개선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자비 명상을 실천한 커플들의 결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한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작은 습관들이 너무 거슬렸어요. 양말을 여기저기 벗어놓고 설거지를 안 하고 화가 많이 났죠. 자비 명상을 배운 후 남편에게도 자비를 보내는 연습을 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평화롭기를 처음에는 거짓말 같았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진심이 되더라고요. 남편의 단점보다 장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혼 생활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부처님은 부부 갈등으로 찾아온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자비는 다르지 않아. 사랑이 조건적이라면 자비는 무조건적이지. 상대가 내 기대에 부응할 때만 사랑한다면 그건 거래야. 하지만 상대가 어떻든 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그게 진정한 사랑이야. 자비가 사회를 바꾼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연구진은 초등학생들에게 자비 명상을 가르쳤습니다. 10주간 일주일에 3번, 각 30분씩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학생들의 친사회적 행동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친구들을 더 많이 도와주고 괴롭힘이 감소했으며 교실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한 교사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자주 싸웠어요. 작은 일로도 화를 냈죠. 자비 명상 프로그램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친구가 실수하면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되라고 말해줘요. 서로 돕고 격려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서는 자비 명상이 인종 편견을 줄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6주간의 자비 명상 후 참가자들의 암묵적 편견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평등해.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본질은 같아. 모두가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려 하지.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면 차별할 수 없어. 자비의 신경과학. 프린스턴 대학의 연구진은 자비심이 뇌의 보상 회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돈을 받을 때와 똑같은 뇌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우리는 이기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뇌는 타인을 돕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비는 본능입니다. 노스웨스턴 대학의 연구에서는 생후 18개월 된 아기들도 타인을 돕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른이 물건을 떨어뜨리면 아기들은 자발적으로 주워줍니다. 보상도 칭찬도 없이 말입니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타니아 싱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비는 인간의 기본 설정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자동으로 느끼고 도우려는 충동을 느낍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가 이 본능을 억누른다는 것입니다. 자비 명상은 이 본능을 다시 일깨우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배우는 게 아니야. 원래 너에게 있던 거야. 다만 두려움과 분노, 욕심이 그것을 덮고 있을 뿐이지. 명상을 통해 그 덮개를 벗기면 자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자비가 성공을 만든다. 많은 사람들은 자비가 나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미시간 대학의 연구에서는 자비로운 리더가 이끄는 팀의 성과가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직원들의 창의성이 증가하고 이직률이 감소하며 전반적인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구글의 서치 인사이드 이어셀프 프로그램은 자비 명상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직원들은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집중력이 향상되며 리더십 능력이 증가했습니다. 링크드인의 CEO 제프 와이너는 자비로운 경영을 실천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비는 약점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리더십 도구입니다. 직원들을 진심으로 배려하면 그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이끄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힘은 지배가 아니라 자비에서 나와. 두려움으로 사람을 움직이면 겉으로만 따르지. 하지만 자비로 대하면 진심으로 따르게 돼.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이야. 자비가 건강을 만든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바버라 프레드릭슨 박사는 자비 명상이 미주신경을 강화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주신경은 심장, 폐, 소화기관을 조절하는 중요한 신경입니다. 자비 명상을 실천한 사람들의 미주신경 긴장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더 나은 심장 건강, 낮은 염증 수치, 강한 면역 체계를 의미합니다. 예일 대학의 연구에서는 자비심이 강한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거나 타인을 돕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44% 낮았습니다.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 후 우울했어요.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양로원에 가서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눠요. 그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도 놀랄 정도로요.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사람이 가장 많이 받는 법이야. 자비를 주면 자비가 돌아오고 사랑을 주면 사랑이 돌아와.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야. 지금 시작하세요. 자비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으세요.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말해보세요.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건강하기를, 당신이 평화롭기를.
그리고 점차 범위를 넓혀가세요. 친구들, 동료들, 심지어 어려운 관계의 사람들까지.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를 향해 말해보세요.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처음에는 말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진심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의 본성이 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 설법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라. 그것이 가장 위대한 삶이다.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그것이 깨달음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한 사람에게라도 진정한 자비를 보여줘.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야. 과학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명확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비는 단순한 도덕적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를 변화시키고 몸을 치유하며 관계를 개선하고 사회를 바꾸는 강력한 힘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10분 자비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뇌가, 몸이, 마음이, 그리고 삶 전체가 변화할 것입니다. 999명을 죽인 살인마도 자비로 변화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미 자비로운 존재입니다. 다만 그것을 일깨우기만 하면 됩니다.